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벽뉴스입니다. 오늘의 도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도전 11편 282장 2절입니다. 태을주는 본심 닦는 주문이니 태을주를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깊어지느니라. The Tailju mantra is a mantra for cultivating your true mind. So the more you chant the Tailju mantra, the deeper your mind will become. 한 줄씩 보겠습니다. 태을주는 본심 닦는 주문이니 The Tailju mantra is a mantra for cultivating your true mind. 태을주를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깊어지느니라. So the more you chant the Tailju mantra, the deeper your mind will become. 대우주 조물주 삼신의 조하시니 내 안에 들어와 나의 본래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태을주를 읽을 때 분열된 인간의 마음이 그 본래의 조하신법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러시아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간 전쟁이 향후 10년 안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에스토니아 정보당국자가 13일 밝혔습니다. 영국 스카이뉴스에 따르면 카오포로신 에스토니아 대외정보국장은 이날 러시아 정부가 향후 10년 안에 나토와 전쟁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새로 나토 회원국이 된 발트해 국가와 핀란드 접경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신 정보국장은 러시아가 현재는 나토와 관련된 어떤 군사적 행동도 하지 않겠지만 러시아 내부적으로는 향후 10년 안에 전쟁이 발생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군 개혁이 발트해 국가와 핀란드로 이어지는 나토 동부 국경지대 주둔 병력의 실제적인 증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러시아의 병력 증원 규모가 2배에 이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러시아 장갑차와 탱크, 포병 부대도 수년 안에 발트해 국가와 핀란드 국경지대에 배치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 10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에 승리하면 또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도 있다면서 나토는 러시아와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수십 년간 계속될 수 있는 충돌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지난달 푸틴이 5년에서 8년 안에 나토 동맹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트로엘스룬드 폴센 덴마크 국방장관은 러시아의 공격 가능 시점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예상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되면 나토에서 탈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10일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의 발언을 담아 출간할 예정인 짐 시우토 CNN 앵커 겸 안보 전문 기자의 저서 강대국의 귀환을 인용해 이 같은 예상을 내놨습니다. 지난 1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위비를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나토 회원국은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도 내버려 두겠다고 공언한 뒤 그의 과거 발언이 속속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시우토 앵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고문으로 활동한 한 인사는 오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은 나토에서 탈퇴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이에 동의하며 나토는 정말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나토 정상회담 당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기구 탈퇴를 지시한 뒤 철회했습니다.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트럼프는 억제력을 위해 한국 및 일본의 군대를 주둔시키는 정책에도 반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한국에 대해 안보 무임 승차를 하고 있다며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상향을 요구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만약 재집권한다면 한국에 매년 주한미군 방위비 수십억 달러를 요구하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트럼프 재집권 시 주한미군 철수는 우선순위 과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픈AI 최고 경영자 샘 올트먼이 자체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을 위해 최대 9천조 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모으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 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의 등장이 메모리 반도체의 삼성, 파운드리의 TSMC, 그래픽 처리 장치의 엔비디아 등 구도를 새로운 합종 연횡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판을 흔들었던 올트먼의 행보가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 패러다임을 바꾸는 인공지능 모멘트로 진화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지난 9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샘 올트먼이 자사 인공지능 개발에 쓸 반도체를 직접 조달하기 위해 5조에서 7조 달러, 하나 6,600조에서 9,300조 원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전체 매출액 5,270억 달러, 701조 원을 견주면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올트먼은 이 돈으로 반도체 시장 구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기능이 대폭 향상된 새 반도체를 설계하고 생산시설까지 갖출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와 전문가들은 올트먼의 투자 유치 행보가 전 세계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크기를 키우는 동시에 한국 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1타 증산도 남상현입니다. 오늘 천지공사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천지공사란 무엇이고 천지공사의 뜻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상제님 천지공사를 이해하는 근본 틀입니다. 천지공사란 한마디로 우주의 주제자 상제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천지와 더불어 공도적으로 행하신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세운공사의 제1변 애기판과 제2변 총각판을 통해 지난 100년 역사는 상제님이 천지공사 보신 그대로 흘러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두 번의 세계대전을 치르는 동안 노란지경에 빠졌던 동양이 서구 제국주의 압제에서 벗어났고 상제님의 뜻대로 동서의 세력도 어느 정도 균형이 잡혔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들을 어제도 오늘도 뉴스를 통해서 계속 듣고 있는데요. 상제님의 천지공사를 알면 미래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울로는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그 키워드는 바로 상제님이 말씀하신 가을개벽, 상시름, 병난 등에 있다고 봅니다. 이제 앞으로 맞이하게 될 후천 가을개벽 실제 상황으로 직접 몰고 들어가는 상시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상제님의 천지공사를 보면 이미 100년 여전에 한반도 땅에 38선을 그리시고 국제 정세가 38선을 중심으로 상시름으로 전개될 것임을 기획하신 공사가 있습니다. 하루는 종이에 태극 형상의 선을 그리시며 이것이 38선이니라 하시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시름판 때는 조선의 38선에 두고 세계 상시름판을 붙이리라 하시니라. 삼변송도의 천지 법칙에 따라 오선익이 씨름판 도수에 의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마지막 최후의 대결 구도가 펼쳐집니다. 상씨름판은 세계 열강의 경쟁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후천 가을 세상으로 극적 반전을 이루는데요. 그래서 상씨름판은 주인끼리의 씨름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주인으로서 주변에 훈수꾼들이 붙게 됩니다. 이 당시 국제 질서는 총각판이 끝난 후 제국주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세계는 새로운 진영으로 세력이 재편되게 됩니다. 미국과 소련 중심인데요. 8.15 광복 이후 한반도는 미소 등장과 내부적으로는 좌우익 대립이라는 요인이 맞물려 1948년 38선을 경계선으로 남북한의 각기 독자적인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결국 분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빠르게 남한과 미국과 일본,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이 각기 한패가 되어 주인끼리 마지막 오선이기인 상씨름을 겨루기 시작했습니다. 씨름의 시작인 한국전쟁이 50년 6월 25일 북한의 선제 공격으로 발발하게 됩니다. 초반 상씨름인 6.25 남북전쟁은 세계 전쟁의 형태를 띄었습니다. 전 세계 양진영 20여 개의 나라가 참전한 세계 대전이었으며 자유를 수호하려는 국제연합과 공산 진영의 처절한 대결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서 1953년 7월 휴전까지 사상자는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 400만 명이었으며 이산 가족과 이재민만 해도 1000만 명을 넘었고 전 국토가 황폐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는 지금도 정전이 아닌 휴전 상태입니다. 이 초반 상실은 6.25 전쟁 이후 숨을 거르며 나름대로 발전을 해온 남한과 북한은 마지막 최후 결판을 내기 위해 온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실험판 때는 조선의 38선에 두고 세계 상실음판을 붙이리라. 만국 재판소를 조선에 두노니 실음판에 소가 나가면 판을 걷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음판에서는 전통적으로 소를 상으로 걷는데요. 실음판의 승자가 가려질 무렵이면 소가 들어와 모래판 주위를 한 바퀴 돌면서 막판이 임박했음을 알립니다. 남북 상실음판의 실음판 때인 38선의 승자의 상품인 통일소가 등장했다는 것은 실음판의 최종 승자를 가리는 마지막 종결의 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상제님 천지공사에 의해 4번에 걸쳐 1600여 마리의 통일소가 38선을 넘어갔습니다. 당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이 소떼몰이 방북 사건은 남북 상실임이 마무리 과정, 막판 과정으로 들어가는 첫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북 상실임에는 아주 중요한 대개벽의 비밀이 얽혀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 여름철 말기에 상극의 불기운, 불덩이를 묻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루는 상제님께서 신경원의 집에 계실 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변산처럼 커다란 불덩이가 있으니 그 불덩이가 나타나 구르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겠느냐 하시며 만일 변산 같은 불덩이를 그냥 두면 전 세계가 죄가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 불을 묻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북한은 최종 승자가 되기 위해 군사력을 키우면서 핵무기 개발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이 지구상의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폭탄 등 그리고 핵무기가 폭발한다면 이 지구는 사라질 것이고 인류도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선천 5만 년 상극의 불기운 그리고 핵무기 등 인류를 파멸할 수 있는 불을 묻으시는 공사를 보십니다. 상제님께서는 여름철 말에 터져나오는 거센 상극의 불기운을 제압하기 위해 불을 묻는 화둔 공사를 집행하셨습니다. 이러한 역사 섭리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육자회담이 개최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바로 상제님의 오선위기 천지공사입니다. 상씨름은 주인끼리의 씨름이니 북한을 중심으로 중국과 소련, 한국을 중심으로 미국과 일본, 오선위기 5신선이 바로 육자회담으로 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남북한 최후의 마지막 상씨름은 어떻게 될까요? 상제님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천지개벽시대에 어찌 전쟁이 없으리요? 앞으로 천지전쟁이 있느니라. 상씨름으로 종호간이니라. 난해의 시작은 38선에 있으나 큰 전쟁은 중국에서 일어나리니 중국은 세계에 오고 가는 발길에 채여 녹으리라. 상씨름은 초반 전쟁 6.25와 긴 휴전기를 지나 마침내 최후 승자를 가리는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큰 전쟁은 중국에서 일어난다는 말씀에서 지금의 미중 패권 경쟁이 결국 오선위기 도수에 의해 남북한 마지막 전쟁으로 폭발하게 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계대전으로 점점 확대된다면 지구촌의 살상 무기를 폐기하는 화둔 도수와 맞지 않겠죠. 상제님께서는 세계대전을 초기에 막는 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서 바로 병이 온다. 전쟁은 병이라야 막아내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전쟁을 끝막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난이 터지게 됩니다. 병난과 병난이 함께 오느니라. 역사는 항상 전쟁과 질병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오면서 변형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마지막 최후 남북 대전쟁 상실음은 원인을 알 수 없는 3년 괴질 병난으로 자동적으로 멈추게 됩니다.
상제님께서는 이 병난 개벽 상황에서 3년 괴질 병을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법방을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통대권입니다. 의통은 살릴 의자, 통일한다는 통자인데요. 이 의통은 도운의 총결론입니다. 이번에는 세운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증산도의 진리책, 개벼책을 통해 도운공사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제님께서는 세운공사에서 오선위기 도수로 애기판, 총각판이 지난 후 상실은 판으로 선천 5만 년 상극의 질서를 매듭짓게 하셨습니다. 상실음을 통해 후천 가을 개벽 3년 상황으로 궤도 진입하게 됩니다. 오직 상제님 천지공사를 통해서만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실음 마지막 시간대, 상제님의 천지공사 진리담론을 공부하셔서 가을 개벽 상실음과 병난을 극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천지공사 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율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훔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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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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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지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야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지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야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지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야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지태울 천사문구 지야도래 옴니함니사파 지움지태울 천사문구 옴니지야도래 옴니함니사파 지움지태울 천사문구 옴니지야도래 옴니함니사파 지움지태울 천사문구 옴니지야도래 옴니함니사파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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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이제 아픈 부위에 가득 차 반짝이는 수많은 설려와 빛꽃들이 불꽃 폭죽이 터지듯이 빛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아픈 부위 전체가 빛이 됩니다. 이 빛은 만유 생명의 원천적인 동력원, 우주 율려의 조화 빛으로 더욱 강력한 소생력을 가지고 나를 자가 치유해 줍니다.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치움치 태울 천상원군 움니치야 니함니사파 움치 태울 천상원 움니치야 노래 움니함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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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치 태울 천상원
상하